2024년 말 푸놈펜 외곽이었어요. 귀국을 도와주는 무료 서비스라는 앱에서 알림이 울렸죠. 오늘 저녁 7시 픽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차량은 앱의 차량 번호와 달랐고 운전자는 한마디 했죠. 한국 가시죠? 짐 싣고 타세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봉인된 사건 노트 그날의 기록을 함께 열어봅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캄보디아 체류 서류 갱신이 지연되면서 귀국을 서둘러야 했어요. 정식 항공권은 너무 비쌌고 예약도 어려웠죠. 주변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는 귀국 도와주는 앱이 있다며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여행자 귀국 도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앱은 깔끔했고 리뷰도 전부 한국인이었죠. 긴급 귀국 지원, 무료 픽업이라는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나는 의심 없이 정보를 입력했어요. 문제는 이틀 뒤에 시작되었죠. 2023년 8월 14일 오후였습니다. 푸놈펜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었어요. 방은 좁았고 창문 밖으로는 오토바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체류 비자가 만료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예약이 꽉 차 있었고 항공권은 가격이 2배로 뛰어 있었어요. 급했습니다. 그때 카톡 단체방에 누군가 링크 하나를 올렸죠. 귀국 급한 사람 여기 써보세요. 무료래요. 그 아래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저도 썼는데 진짜 도와줬어요. 픽업까지 해줘서 편했어요. 한국인 운영이라 믿을만해요. 나는 링크를 눌렀죠. 앱 다운로드 화면이 나왔고 별 고민 없이 설치했어요. 여행자 귀국 도우미. 로고는 비행기와 짐가방 그림이었고 배경은 파란색이었죠. 첫 화면부터 깔끔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도 간단했어요. 이름, 전화번호, 여권번호만 입력하면 됐죠. 나는 서둘러 정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귀국 일정을 선택했어요. 8월 17일 오후 출발. 확인 버튼을 누르자 메시지가 떴죠. 접수 완료. 담당자 배정 중입니다. 화면이 로딩되더니 채팅창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귀국 도우미 매니저입니다. 일정 확인했습니다. 픽업 장소와 시간 알려주세요. 나는 게스트하우스 주소를 보냈죠. 답장은 빨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8월 17일 저녁 7시 픽업 예정입니다. 차량 번호는 당일 저녁 6시 55분에 알려드릴게요. 안심이 됐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죠. 8월 16일 저녁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추가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나는 앱을 다시 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질문이 좀 달랐죠. 현재 숙소 정확한 주소, 체류 기간, 최근 이동 경로, 동반자 유무, 귀국 후 연락 가능한 가족 정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국이 급했고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나는 모두 입력했죠. 확인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떴습니다. 접수 완료. 내일 픽업 준비 완료됩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어요. 큰 가방 하나, 백팩 하나. 여권과 현금은 허리춤에 넣었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천장을 두드렸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일이면 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죠. 8월 17일 저녁 6시 55분. 앱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차량 번호 푸놈펜 EA-3487 흰색 밴 7시 정각 도착 예정입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게스트하우스 입구로 나갔어요. 공기는 무겁고 습했죠. 거리엔 오토바이와 툭툭이 지나갔고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퍼졌습니다. 7시가 되었어요. 하지만 차는 오지 않았죠.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앱 화면엔 아무 메시지도 없었어요. 7시 10분. 앱에서 알림이 떴죠. 차량 번호 변경. 푸놈펜 3B-1129. 검은색 밴. 곧 도착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검은 밴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걸 봤죠.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3B-1129. 맞았어요. 밴은 내 앞에 멈췄고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죠. 운전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차에서 내렸고 내 가방을 보더니 손을 내밀었죠. 짐 싣고 타세요. 빨리 가야 해요. 목소리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건네려다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죠. 그의 손에 묻은 흙, 차량 뒷좌석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 그리고 앱 화면을 다시 보니 메시지가 하나 더 떠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 재변경, 푸놈펜 EC-5521, 회색 밴, 지금 도착한 차량 아닙니다. 절대 타지 마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운전자가 다가왔습니다. 왜요? 빨리 타야죠. 공항 막히면 늦어요.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으려 했어요. 나는 가방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죠. 가만히 있어요. 낮고 급한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게스트하우스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뒤로 끌어당기며 운전자를 노려봤죠. 운전자는 우리를 보더니 혀를 찼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타 급하게 떠났습니다. 검은 밴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은 내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그 앱 위험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는 내 팔을 잡고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갔어요. 창밖을 확인하더니 커튼을 내렸죠. 저도 봤어요. 지난달에 그의 눈빛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인 한 명 그 앱 쓰고 사라졌어요. 아직도 못 찾았대요. 게스트하우스 직원은 나를 로비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오래된 소파와 선풍기가 있었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앱 이름 여행자 귀국 도우미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죠.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30 중반쯤 보였고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8월 초에 여기 묵었어요. 귀국 급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앱 썼어요.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픽업 차량 탔는데 그 뒤론 연락 안 돼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경찰에 신고했냐고 물었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했어요. 근데 증거가 없대요. 앱도 사라졌고 차량 정보도 가짜였어요. CCTV엔 밴이 찍혔는데 번호판이 안 보였죠.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 사람 가족이 일주일 전에 왔어요. 여기서 닷새 동안 찾아다녔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나는 내 휴대폰을 봤습니다. 앱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채팅창엔 새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차량 재배정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내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앱을 열어 설정 메뉴로 들어갔죠. 여기 봐요.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앱 권한 설정이었어요. 위치 정보 접근 허용, 연락처 접근 허용, 사진 및 파일 접근 허용, 통화 기록 접근 허용, 모두 체크되어 있었죠. 이거 다 허용했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마 처음 설치할 때 자동으로 눌렀던 것 같았어요. 직원은 스크롤을 내렸죠. 그리고 숨겨진 메뉴가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관리자 모드. 그는 그걸 눌렀어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지만 그는 뒤로 가기를 눌렀죠. 이 앱 일반 귀국 도우미가 아니에요. 뭔가 더 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예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인만 노리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휴대폰이 울렸죠. 앱 알림이었습니다. 새로운 차량 배정 완료. 푸놈펜 EC-5521 회색 밴 2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나는 화면을 봤어요. 아까 경고 메시지에 나왔던 차량 번호였죠. 이제야 제대로 된 차가 오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직원이 말했습니다. 타지 마세요. 절대로. 그는 내 휴대폰에서 앱을 삭제하려 했어요. 하지만 삭제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죠. 앱이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강제 종료를 시도했지만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죠. 그 순간 채팅창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앱 삭제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귀국 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직원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이거 뭔가 감시하고 있어요. 나는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채팅창을 확인했죠. 그리고 스크롤을 위로 올려 이전 대화를 봤어요.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8월 15일 오전 2시 37분. 내가 보낸 적 없는 메시지였어요. 현재 위치 푸놈펜 게스트하우스 리버사이드. 체류 인원 단독. 귀국 예정일 8월 17일. 비상 연락처 없음. 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도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앱이 자동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봤죠.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앱은 처음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위치, 일정, 동반자 유무까지 모든 걸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버리려 했어요. 하지만 전원 버튼을 눌러도 꺼지지 않았죠. 화면만 깜빡이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앱 화면이 다시 떴어요.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죠. 픽업 차량 5분 후 도착. 준비 부탁드립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회색 밴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번호판이 보였죠. EC-5521 맞는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직원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밴은 게스트하우스 앞에 멈췄어요.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렸죠. 검은 모자를 쓴 남자였습니다. 그는 게스트하우스 입구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통화를 시작했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포기 안 해요. 그의 목소리엔 절망이 섞여 있었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한국인 그 사람 처음엔 안 탔어요. 의심했거든요.
근데 차량이 계속 왔어요. 하루 종일. 결국 지쳐서 탔대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나는 창밖에 벤을 봤습니다. 운전자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죠. 시동도 끄지 않은 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앱 알림이었습니다. 고객님,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10분 내로 탑승하지 않으시면 일정이 자동 취소됩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경고문이 있었죠. 취소 시 환불 불가 및 재예약 불가. 귀국 지원 서비스 영구 차단.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환불이라니. 나는 돈을 낸 적이 없었어요. 무료 서비스라고 했었죠. 그런데 왜 환불 불가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직원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것들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불안했어요. 정말로 귀국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비자는 이틀 뒤 만료되는데.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바뀌었죠. 채팅창이 아니라 다른 화면이었습니다. 지도였어요. 푸놈펜 시내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찍혀 있었죠. 내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파란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앞에 서 있는 벤의 위치였죠. 그 벤에서 선이 하나 뻗어나갔습니다. 푸놈펜을 벗어나 국경 방향으로 이어지는 선이었어요. 끝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최종 목적지 정보 없음.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의 회색 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시동은 켜져 있었고 운전자는 움직이지 않았죠. 나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과 파란 점. 그 사이의 거리는 고작 20m였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지금 당장. 그는 내 가방을 들고 복도로 향했죠. 나는 그를 따라갔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뒷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멈춰 섰어요. 문을 열기 전에 밖을 확인했죠.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빨리 가요. 큰 길로 나가서 택시 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죠. 골목은 축축했고 쓰레기 냄새가 진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을 걸었어요.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나는 가방을 꽉 쥐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골목 끝이 보였어요. 큰 길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앱 알림이었어요. 이동 경로 감지됨. 픽업 위치 변경 중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죠. 앱이 내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뛰기 시작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죠.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지나갔고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어요. 택시를 찾았죠. 멀리서 툭툭 한 대가 보였습니다. 나는 손을 들었어요. 툭툭이 내 앞에 멈췄고 운전사가 물었죠. 어디 가요? 한국 대사관이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나는 뒤를 계속 확인했어요. 회색 배는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지도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빨간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동하는 경로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파란 점도 따라오고 있었죠.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운전사에게 말했어요.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운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막혀요. 저녁 시간이라. 나는 뒤를 돌아봤죠. 그리고 봤습니다. 회색 밴이 두 블록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차선을 바꿔가며 다가오고 있었죠. 운전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차 피해주세요. 운전사가 백미러를 봤어요.
무슨 차요? 회색 밴이요. 저기, 운전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골목으로 핸들을 꺾었죠. 툭툭은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에 가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사람들을 비키게 했어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내려요. 여기선 못 가요. 나는 툭툭에서 뛰어내렸죠. 가방을 메고 사람들 사이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차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있었죠. 나는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복잡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M 메시지였어요. 고객님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픽업을 진행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버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여권 사진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고 대사관 연락처도 필요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나는 왼쪽 골목으로 꺾었죠. 그곳은 더 좁았고 어두웠습니다. 쓰레기통과 자전거들이 놓여 있었어요.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작은 가게 뒤편에 틈이 있었죠. 나는 그곳에 몸을 숨겼어요. 가방을 가슴에 꽉 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두 사람이었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어? 이쪽으로 갔는데.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앱 확인해봐. 위치 나와 있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50m. 아직 근처에 있어.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나는 눈을 감았죠.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내 앞을 지나갔어요.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나는 움직이지 않았죠. 1분이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골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어요. 그들이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죠.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도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빨간 점은 내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었죠. 파란 점 2개가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죠. 고객님, 픽업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안전한 귀국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거부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라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좋은 뜻은 아닐 거란 걸 느꼈죠. 나는 앱을 종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화면만 깜빡이다가 다시 켜졌죠. 그리고 이번엔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내 여권 사진이었어요.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까지 모두 떠 있었죠. 그 아래 문구가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완료. 귀국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이 정보를 입력한 적이 있었죠. 처음 앱에 가입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여질 줄은 몰랐어요. 누군가 내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여기 확인했어? 아직? 지금 들어간다.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더 깊숙이 몸을 숨겼어요. 쓰레기통 뒤로 바짝 붙었죠. 한 남자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췄어요. 불빛이 내 가까이 왔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불빛이 쓰레기통을 비췄어요. 그리고 지나갔죠.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없는데. 그는 골목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내 옆을 지나쳤죠.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데 봐야겠어.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어요. 지도에서 파란 점 2개가 멀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점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3번째 추적자였어요. 그리고 그 점은 내 위치로 정확히 다가오고 있었죠. 3번째 파란 점이 10m 앞까지 왔어요. 나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쓰레기통 뒤에서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죠. 골목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도를 확인하는 중이었죠. 그는 내가 숨은 곳에서 5m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올려 주변을 비췄어요. 불빛이 벽을 훑었죠. 그리고 쓰레기통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들킬 거라고 생각했죠. 그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넘어뜨린 소리였어요. 남자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거기야? 그는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남자의 등이 보였죠. 지금 도망가야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가방을 들고 골목 입구로 향했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습니다. 입구까지 3m, 2m,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나는 뛰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나는 노점상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죠. 과일 상자를 스쳤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조심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뛰었죠.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곳엔 작은 시장이 있었어요. 천막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막 사이로 몸을 숨기며 움직였어요.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디 갔어?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앱 위치 확인해. 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터리를 빼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휴대폰은 일체형이었습니다. 배터리를 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내 모드로 전환했죠. 하지만 앱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도 꺼졌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메시지가 또 떴죠. 고객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위치를 확인 중입니다. 나는 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옷가게 천막 뒤로 숨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봤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쉿! 제발이요.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뭔가 있구나 싶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천막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검은 재킷 남자가 지나갔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었죠. 그의 손엔 여전히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가 내 앞을 지나쳤죠. 3m, 2m, 1m.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는 멈춰 서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죠. 하지만 10m쯤 가서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죠.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가 다가오기 시작했죠. 천막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죠. 뭐 찾아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 못 봤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천막 안을 봤죠. 나는 옷더미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내 쪽으로 향했어요.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죠.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어.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시장 반대편을 가리키고 있었죠. 남자는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주머니가 나를 봤죠. 빨리 나가요. 다시 올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막을 나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시장 끝까지 갔죠. 그곳엔 작은 사원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죠. 사원 안은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가 났고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구석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했죠. 휴대폰을 다시 봤어요. 앱 화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죠. 고객님, 귀국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협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라니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사원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게스트하우스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더니 달려왔죠. 여기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말했죠. 당신 뒤쫓는 사람들 봤어요.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 곧 여기까지 올 거예요. 나는 물었죠. 그럼 어디로 가요? 직원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경찰서요. 가까운 경찰서로 가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일어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앱 알림이었어요. 경고 신고 시도 감지됨. 귀국 지원이 영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직원도 화면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죠. 이거 도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앱이 내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내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설정을 열어 마이크 권한을 확인했죠. 앱에 마이크 권한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허용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직원이 말했죠. 이거 끄면 안 돼요. 끄는 순간 그쪽에서 알아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요. 조용히. 우리는 사원을 나왔죠. 뒷문으로 나가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어요. 직원이 앞서 걸었고 나는 뒤따랐죠.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식품점이었어요. 직원이 문을 두드렸죠. 안에서 불이 켜졌고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한국인 남자가 나왔어요. 뭔데요? 직원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 도와줘야 해요. 위험해요. 남자는 나를 봤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자가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렸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앱 이야기, 차량 이야기, 쫓겨다닌 이야기. 남자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 앱 한 달 전에도 들었어요. 한국인 한 명이 그거 쓰고 사라졌다고. 아직도 못 찾았대요. 한국 식품점 주인은 우리를 가게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창고 같은 공간이었죠.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오래된 냉장고가 웅웅거렸습니다. 여기선 밖에서 안 보여요. 그가 작은 의자를 내주었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인이 물 한 병을 건넸죠. 마시고 진정해요.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병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내 휴대폰을 봤죠.
앱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지도 화면이었어요. 빨간 점은 여전히 내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죠. 파란 점 3개가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화면을 보더니 중얼거렸어요. 이거 정말 추적하고 있네요. 직원이 앱을 이리저리 만졌습니다. 설정 메뉴로 들어갔죠. 그리고 숨겨진 메뉴를 찾으려 했어요.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그때 화면 맨 아래에 작은 점 3개가 보였어요. 직원이 그걸 눌렀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관리자 채팅창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요구했죠. 직원이 몇 가지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0, 1234, 9999. 모두 틀렸어요. 주인이 말했죠. 날짜로 해봐요. 앱 설치한 날. 직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언제 설치했어요? 8월 14일이요. 직원이 814를 눌렀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죠. 채팅창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내가 본 채팅창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화였죠. 일반 이용자한테는 보이지 않는 창이었어요. 메시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8월 17일 오후 6시 12분. 오늘 타겟 1명 확정. 여권 정보 확인 완료. 단독 여행자. 연락 가능한 가족 없음. 8월 17일 오후 6시 48분. 1차 픽업 실패. 타겟 의심 중. 2차 차량 배정. 8월 17일 저녁 7시 23분. 타겟 도주. 현재 추적 중. 위치 실시간 업데이트 중. 8월 17일 저녁 7시 55분. 추가 인원 투입. 시장 지역 수색 중.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타겟으로 정했던 거죠. 주인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8월 3일. 타겟 2명 확보 완료. 바백 경유지 도착. 8월 7일. 타겟 1명 이송 완료. 최종 목적지 전달. 8월 10일. 타겟 1명 확보 실패. 경찰 신고로 작업 중단. 앱 일시 폐쇄. 8월 12일. 새 앱 버전 배포. 한국인 커뮤니티 재침2.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거 조직이에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주인이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 버튼이 보였어요. 그걸 눌렀죠. 문서 하나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이송 루트 시간표였어요. 표 형식으로 되어 있었죠. 출발지 마이너스 푸놈펜 시내. 1차 경유지 마이너스 바백 국경. 2차 경유지 마이너스 태국 아란 야프라텍. 최종 목적지 마이너스 정보 없음. 각 구간마다 예상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푸놈펜에서 바벳까지 4시간. 바벳에서 아란 야프라텍까지 1시간. 그 이유는 빈칸이었어요. 주인이 중얼거렸죠. 국경 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들이었죠. 여권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어요.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최소 10명은 되어 보였죠. 각 사진 아래 메모가 있었습니다. 확보 완료. 이송 중. 실패 마이너스 제시도 예정. 취소 마이너스 경찰 개입.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주인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찰서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나는 불안했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지도 화면에서 파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한 점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치. 주인이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틈으로 밖을 확인했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빨리 가야 해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가게 뒷문을 열었어요. 좁은 골목이 나왔죠. 여기서 나가면 큰 길이에요. 거기서 택시 타고 경찰서로 가요. 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모두 멈췄죠. 나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M 메시지였어요. 관리자 채팅창 무단 접근 감지됨. 보안 위반으로 긴급조치 시작. 현재 위치 특정 완료. 심장이 멎었어요. 직원이 말했죠. 우리가 관리자 창 연 거 들킨 거예요.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가요. 우리는 뒷문으로 뛰쳐나갔어요. 골목을 달렸죠. 큰 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회색 밴이었죠.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우리를 봤어요. 직원이 내 팔을 잡아 끌었죠. 반대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바꿔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골목이 이어졌죠. 좌우로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이쪽? 경찰서 가까워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골목은 점점 좁아졌어요. 양쪽 벽이 가까워졌죠. 앞에 막다른 길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이 멈춰 섰어요. 이런 길이 막혔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갇혔어요. 직원이 주변을 살폈죠. 담장이 보였습니다. 높이는 2미터쯤 됐어요. 저기로 넘어가요. 주인이 먼저 담장에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가 손을 내밀었죠. 직원이 나를 밀어 올렸어요. 나는 주인의 손을 잡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반대편은 누군가의 집 마당이었어요. 빨래가 널려 있었죠. 직원도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반대편 문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거리로 나왔죠. 그곳은 주택가였습니다. 조용했어요. 주인이 말했죠. 여기서 2블록만 가면 경찰서예요.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회색 밴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죠. 우리를 향해 속도를 냈습니다. 직원이 소리쳤어요. 비켜요. 우리는 옆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밴이 급정거했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내렸죠. 주인이 앞서 달렸습니다. 저기 경찰서예요. 멀리 파란 불빛이 보였어요. 경찰서 간판이었죠.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안에 경찰 2명이 있었죠. 우리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쫓아와요. 경찰은 우리를 안쪽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책상 3개와 낡은 선풍기가 있는 좁은 공간이었죠. 한 경찰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설명하세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앱 이야기부터 차량 이야기, 쫓겨다닌 일까지. 게스트하우스 직원과 식품점 주인도 거들었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그리 심각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 앱 이름이 뭐예요? 여행자 귀국 도움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죠. 경찰이 화면을 봤습니다. 앱 아이콘과 이름을 확인했어요. 이거 다운로드 링크 있어요? 직원이 대답했죠. 카톡 단체방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을 거예요. 경찰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앱을 열어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채팅창을 확인하고 설정 메뉴도 봤죠. 그리고 관리자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었어요. 814요. 경찰이 입력했죠. 화면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봤던 메시지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경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른 경찰을 불렀어요. 이거 봐요. 두 경찰이 화면을 함께 봤죠. 메시지를 읽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송 루트 시간표 파일도 열었어요. 여권 사진들도 확인했죠. 한 경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다른 경찰이 전화를 들었어요.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죠. 크메르어로 빠르게 이야기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우리를 봤어요. 진술서 작성해야 해요. 하나씩 자세히 말해주세요. 우리는 각자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앱을 설치한 날부터 모든 걸 말했어요. 정보 입력, 차량 배정, 추적당한 일. 직원은 한 달 전 사라진 한국인 이야기를 했죠. 주인은 커뮤니티에서 들은 소문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다른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급자였어요. 그는 내 휴대폰을 확인했죠. 앱을 열고 메시지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거 지금도 위치 추적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도 화면을 보여줬어요. 빨간 점이 경찰서를 가리키고 있었죠. 파란 점들은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상급자가 다른 경찰들에게 지시했어요. 밖에 수상한 차량 있는지 확인해요. 회색 밴, 검은색 밴 찾아봐요. 두 경찰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5분 뒤 돌아왔어요. 밴 한 대 있었어요. 회색이요. 2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요. 안에 사람 2명 타고 있었대요. 상급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확인하러 가요. 그는 경찰 3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에 남았어요. 10분이 지났죠.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도 났어요. 급발진하는 소리였죠. 직원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벤이 도망가고 있어요. 경찰차가 뒤쫓고 있었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상급자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놓쳤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죠. 번호판 확인했는데 가짜였어요. CCTV 영상 확보했으니 추적하겠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상급자가 대답했죠. 여기 머물러요. 오늘 밤은 내일 대사관 연락해서 귀국 도와드릴게요. 나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휴대폰을 봤습니다. 앱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상급자가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이거 증거로 제출해야 해요. 잠시 맡겨주세요. 나는 휴대폰을 건넸죠. 경찰이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인하고 서명했어요. 이제 추적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에서 보냈어요. 간이 침대가 있는 작은 방이었죠. 직원과 주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둠이 깔렸어요. 거리는 조용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 쪽을 봤어요. 누가 들어올 것 같았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죠.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밴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경찰서 앞에서 속도를 줄였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직원도 깼습니다. 뭐예요? 저 밴 우릴 찾는 것 같아요. 주인도 일어났죠. 창문으로 함께 봤습니다. 밴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경찰서 입구를 바라봤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밴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경찰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대사관으로 연락을 했어요. 오늘 오후에 직원 나와요. 귀국 수속을 도와줄 거예요. 나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쯤 상급자가 왔어요. 밤새 조사한 결과를 알려줬죠. 그 앱 한 달 전에 만들어졌어요. 개발자 정보는 전부 가짜고요. 서버는 해외에 있었어요. 추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범인들은요? 상급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배는 찾았는데 비어 있었어요. 버려진 거였죠. 지문도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고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나는 안전했어요. 오후 2시에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30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내 상황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했죠. 임시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내일 비행기 예약해 드릴게요. 나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게스트하우스 직원과 식품점 주인에게도 인사했죠. 두 분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주인도 손을 내밀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는 악수했죠. 대사관 직원을 따라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대사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서 건물이 점점 멀어졌죠.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차는 시내를 지나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푸놈펜 거리가 보였죠.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거리 어딘가에 여전히 그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노리고 있을 거란 걸.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직원이 말했죠. 여기서 하루 쉬세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출국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을 배정받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이틀 동안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꿈에서 회색 벤이 계속 쫓아왔죠. 다음 날 아침 6시에 깼어요. 대사관 직원이 문을 두드렸죠. 준비하세요. 공항 가야 해요. 나는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 백팩 하나. 여권 대신 임시증명서를 챙겼어요. 로비로 내려갔죠.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준비됐어요. 출발하죠. 우리는 대사관을 나왔어요. 아침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거리는 아직 조용했죠. 차에 올라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릴 거라고 했어요. 창밖을 봤죠. 푸놈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노점상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들이 지나갔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어요. 한 달 전 사라진 한국인 생각이 났죠.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할까요? 차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옆 차선에 회색 벤이 섰어요. 심장이 철렁했죠.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번호였어요. 그냥 일반 벤이었죠.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계속 주변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보였어요. 큰 건물이 멀리서 보였죠. 거의 다 왔습니다. 차가 공항 입구로 들어갔어요. 출국장 앞에 섰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직원이 내 가방을 들어줬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행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직원이 항공사 카운터로 안내했죠. 체크인을 도와줬습니다. 좌석 배정받고 짐을 붙였어요. 탑승권을 받았죠. 9시 30분 출발 비행기였습니다.
1시간 정도 남았어요. 직원이 말했죠. 이제 출국 심사 받으세요. 무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나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죠. 앞에 10명쯤 있었습니다. 천천히 줄이 줄어들었어요. 내 차례가 왔죠. 임시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출국 심사관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통과했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세점과 게이트들이 보였어요. 내 비행기는 7번 게이트였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쉬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인천행 비행기 탑승 시작한다고 했죠. 나는 일어났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탑승권을 보여주고 비행기에 올랐죠. 좁은 통로를 지나 내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밖을 봤죠.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다른 비행기들이 이착륙하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탑승했습니다. 좌석이 거의 다 찼어요. 승무원이 안전 안내를 시작했죠. 나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향했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비행기가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푸놈펜이 점점 작아졌죠. 건물들, 거리들, 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눈을 감았죠. 정말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4시간쯤 지났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갔죠. 한국 땅이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입국 심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짐을 찾아 밖으로 나갔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와 동생이 왔습니다. 엄마가 나를 꼭 안았어요. 걱정했어. 정말 많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냥 안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익숙한 방, 익숙한 침대. 모든 게 편안했죠. 하지만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문을 확인했어요. 밖에 수상한 차가 있는지 봤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서 수사 중이라고 했죠. 하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앱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서버도 폐쇄됐다고 했어요. 용의자들도 찾지 못했대요. 그럼 사라진 사람들은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죠. 아직 소식 없어요. 계속 찾고 있긴 한데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할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봤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실종 사건 수사 중이라는 기사였죠. 여행자 귀국 도우미 앱 관련 조직, 범죄 의심, 최소 10명 이상 피해 추정.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수사 중이라는 말뿐이었죠. 댓글을 봤습니다. 누군가 썼더군요. 저도 그 앱 깔았었는데 무서워서 안 썼어요. 다른 댓글도 있었죠. 친구가 그거 써서 연락 끊겼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회색 밴이 나타났어요. 문이 열리고 안을 봤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어요. 나를 봤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어요.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뱃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단서를 찾았다고 했죠. 바벡 국경 근처 창고에서 버려진 물건들이 발견됐대요. 여권 사본, 휴대폰 케이스, 가방 일부, 모두 한국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경찰이 침묵했어요. 아직 찾지 못했어요. 국경 너머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추적이 어렵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어디로 간 걸까요? 태국? 라오스? 아니면 더 먼 곳? 그리고 왜? 대체 무엇 때문에?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 앱 생각이 납니다. 여행자 귀국 도우미. 그 깔끔한 화면, 친절한 메시지들.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뒤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노리는 조직,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함정,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나는 운이 좋았어요.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없었다면, 식품점 주인이 없었다면, 나도 그 벤에 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어딘가에 귀국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일상은 다시 찾아왔죠. 출근하고 밥 먹고 잠들고 겉으로 보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달랐어요. 여전히 꿈에서 회색 벤을 봤죠. 여전히 휴대폰 알림음에 움찔했습니다. 귀국 도움이라는 단어만 봐도 식은땀이 났어요.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에서 보낸 거였죠. 수사 진행 상황 공유라는 제목이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앱 운영 조직 일부 검거. 태국 국경 지역에서 용의자 3명 체포. 하지만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미확인. 피해자 소재 파악 중. 그게 전부였어요. 사라진 사람들을 찾았다는 말은 없었죠. 단지 찾고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이메일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죠. 서울거리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선 아직도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연락이 끊긴 친구를. 그날 밤 한국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봤습니다. 캄보디아 관련 게시판이었어요. 글 하나가 올라와 있었죠. 제목은 동생을 찾습니다였어요. 8월 초 푸놈펜에서 연락 끊겼습니다. 귀국 도우미 앱 사용했다는 마지막 메시지 받았어요. 그 뒤로 소식 없습니다. 제발 정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30 중반의 남자였어요.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보여줬던 그 사진이었죠. 한 달 전 사라진 사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저도 그 앱 관련 피해자예요. 제 경험 공유할게요. 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간략히 썼어요. 그리고 경찰 연락처를 남겼죠. 도움이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다음 날 그 글 작성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동생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우리는 통화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말했어요. 앱 이야기, 추적당한 일, 관리자 채팅창, 이송 루트 시간표까지. 상대방은 조용히 듣고 있었죠. 통화가 끝날 무렵 말했습니다. 동생도 똑같은 루트였을 거예요. 푸놈펜에서 바벳으로.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공허했죠.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내가 탔어야 할 그 밴. 만약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막지 않았다면, 만약 식품점 주인이 숨겨주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찾습니다. 게시글 사진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며칠 뒤 뉴스를 봤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 적발이라는 기사였어요. 귀국 지원 앱으로 한국인 노린 조직, 태국 국경 통해 제3국 이송 시도, 일부 용의자 체포, 피해자 구조 작업 진행 중. 기사를 클릭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몇 명이나 구조됐는지도 나오지 않았죠. 단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댓글창을 봤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죠. 무서운 세상이네요. 해외여행 조심해야겠어요. 정부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곧 다른 뉴스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잊어갔어요.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죠. 그날의 공포를, 쫓기던 밤을,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을. 지금도 가끔 푸놈펜 한인 커뮤니티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실종 신고가 올라오진 않는지, 비슷한 앱이 또 나타나진 않는지. 다행히 아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죠.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지난주 경찰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수사 종결 예정이라고 했죠. 더 이상 추적할 단서가 없대요. 핵심 조직원들은 국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 피해자 일부는 구조했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경찰이 한참 침묵하다 말했어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속 찾아본다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포기한다는 뜻이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봤어요. 새 휴대폰이었죠. 예전 휴대폰은 경찰이 가져갔습니다. 증거물로 압수됐어요.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어렵다고 했죠. 사실 돌려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휴대폰엔 그 앱이 있었으니까요. 지워도 지워지지 않던 그 앱. 나를 추적하던 그 빨간 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어요. 불빛들이 가득했죠. 안전한 곳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걸. 겉으로 보이는 친절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걸. 무료라는 말, 도와준다는 말. 그 말들이 때론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된다는 걸. 나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일부는 여전히 그 골목에, 그 밴 앞에, 그 어둠 속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돌아오고 싶어 하면서, 누군가 찾아주길 기다리면서.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찾지 못하고 있죠. 나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여행자 귀국 도우미.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돌아오려다 사라질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침묵을. 이것이 내가 겪은 일의 전부입니다. 봉인된 사건 노트에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언젠가 모두가 돌아오길. 그날까지 이 기록은 여기 남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언제나 그 끝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잊힌 기록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실을 보셨나요? 오늘의 사건 노트, 마음에 남으셨나요? 봉인된 사건 노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 사건 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